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결혼식까지 정확히 일주일 남았던 오후였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약속된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직접 고른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부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녀도 평소처럼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유난히 짧았다는 걸 저는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상자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았어요. 열어볼래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고, 반짝이는 반지를 보는 순간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 미소가 사라지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저는 괜히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그 말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든 지금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커피 잔을 꼭 잡고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스쳤어요.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시간과 약속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주일 뒤에 모든 것이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카페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괜찮다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이 커지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치 오래 참아온 이야기를 꺼내듯 입을 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고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준비가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고 저에게도 괜히 부담 줄까봐 숨겨왔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점점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신혼집, 가구와 가전, 예물 준비를 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우리가 함께 계산했던 예산, 부모님 도움, 그리고 제 월급까지 모든 게 갑자기 어긋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어요. 결혼하면 같이 갚으면 되잖아, 부부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문제, 부모님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더 일찍 물어보지 않은 내 잘못일까? 아니면 이런 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내 문제일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라니 수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온 게 아니라 각자의 계산기를 들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려던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날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유난히 슬프게 들렸던 이유를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같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죠. 주말마다 웨딩홀을 다시 확인하고 스케줄을 맞추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 그녀는 점점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쳐 보였어요. 드레스 피팅을 다녀온 날에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고 신혼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즐겁기보다는 계산부터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결혼을 앞두면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다고, 나만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매달 나가야 할 돈, 대출이자 부모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빚까지.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이 제 마음을 눌렀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선배들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한 선배는 웃으며 말했죠. 결혼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현실은 그 다음이라고요. 또 다른 선배는 주말마다 처가와 시댁을 오가느라 자기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버텨야 할 이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그녀와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반지도 설렘도 없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냈고 공동명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결혼식 날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인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결혼식 취소 전화를 걸던 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위약금 금액을 듣는 순간 잠깐 숨이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이미 제 안에서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어요. 다시 카페였고 이번에는 참가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반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상자를 보고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 이게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막혀서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혼자 걸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용기가 없었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목표를 완성하려고 서로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가끔은 외롭지만 적어도 계산기 앞에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전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별 끝에서 얻은 유일한 확신이에요.